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턱 쏘는 정치평론으로 우리들을 화나게 하는 정말 화딱지나게 만드는 두 분입니다. 화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화나게. 화나게. 신장식 김필성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제가 좀 전에 영희 생각에서 말했지만 요거 얘기 잠깐 하고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제 영희 생각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좀 심각하고요. 네, 심각해요. 예, 네. 심각하고요. 보다 더 찐도 이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예, 뭔가요? 더 찐도 있는데요. 관악구 의회에서 이 가를 받았으니까 당선이 확실시 되죠. 두 명 그렇죠. 선출에 이 가니까 21살 최인호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최인호. 예. 기억하고 계실 텐데 인헌고 사태가 있었습니다. 있어요. 저 예. 기억나요. 8월 일본 이 지소미아 뭐 이렇게 공격하고 했을 때 그 소부장 다 막고 뭐 이랬을 때 그 8.15 마라톤 대회를 학교에서 하면서 관련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이걸 구호를 적어라. 마라톤 8.15 마라톤 대회니까 한국의 뭐 자주독립과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근데 그거를 전교조 이념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교사들 다 고소고발하고요. 네. 그 여성 페미니즘 관련된 동아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교사도 이게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공격을 하고 이래서 사실은 코인벌이를 했어요. 그때 보수 유튜버들이 인원고등학교 앞으로 다 몰려오고 이 친구 뭐 선생님 출근하는 선생님 차로 뛰어들고 뭐 이랬던 친구고 나는 국대다 그 대변인 선발 있어서 네, 16강전인가 8강전 올라갔는데 이때 보수 커뮤니티나 언론에서도 야 이건 너무하다. 이 정도 거의 일베스러운 발언을 하는 사람을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전에서 거의 파이널 라운드까지 가는 건 이상하지 않냐 해갖고 중도에 탈락했던 사람이 이 가를 받고 저는 뭐 거의 일베 청년의 관악구의회 진출기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인흥고등학교 사태 관련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YTN에서 라디오 아침 라디오 하고 있을 텐데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제가 그 상황에 그러셨구나.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되게 좀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간다라고 느끼고 되게 의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학생이 그 당사자. 이번에 관악구 의회에 그래서 뭐 공약이 그런 거예요. 의원이 됐군요. 그 여성 되는군요. 안심을 위해서 이제 그 CCTV 같은 거 설치돼 있고 있잖아요. 그거는 가짜 가짜다? 성 무슨 뭐 관련된 가짜 예산이라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게 일본 공약이에요. 성인지 예산으로서 그것은 가짜니까 없애야 된다.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게 공약이에요. CCTV를 그게 공약이에요. 이 일본 공약이에요. 근데 그거를 국민의힘 이름을 달고 나와서 공약이랍시고 내놓는 거예요. 일본 공약이에요. 그거를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뭐 청년 정치 뭐 이렇게 해서 청년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난 윤석열 후보 대선 때도 열심히 선거운동하고 선본에서 청년 정치인으로 촉망받는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일베스러운 사고 방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 논란을 일으키는데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물론 신념도 있겠지만 대체로 보수코인을 타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어요. 네. 유튜브 계속 본인도 유튜버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필성 변호사님. 우리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검찰이 이제 검찰권,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라든지 뭐 이런 검찰개혁 관련해서 뭐 검찰이 수사권 남용들이 많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이 발동이 되려면요, 이 계기가 있어야 돼요.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이 직접 움직이든지 아니면은 누가 수사 좀 해주세요 찌르든지. 근데 검찰이 직접 움직이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다가 이걸 왜 하지? 인지수사라고 하는데 인지수사는 뭔가 좀 큰 사건이나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통은 이렇게 누가 찔러줘야지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손바닥을 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뭐 쑥 찔러줘야지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항상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찔러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지금 문제된 법세련이었고, 그래서 법세련 뒤에 뭐가 있는 게 아닐까. 저렇게 어느 한쪽에 입맛에 맞게 쿡쿡 찔러주는 역할을 저렇게 잘해줄 수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의심을 한 거죠. 의심. 근데 이것이 지금 공천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면 물론 뒤에 실제로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한 건지 아니면 손바닥을 같이 마주쳐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까지 이제까지 했던 것들은 이제까지 그쪽이 고소고발했던 거 어느 한쪽에 입맛에 맞게 쿡쿡 찔러가지고 그렇죠. 시작하게 했던 것은
뭐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BS를 비롯해서 그 서울시 산하기관 내지는 서울시와 연관된 공공기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니 그 비례 4번인가 뭐 6번인가에서 무조건 들어가는 번호에 그 그렇죠. 다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뭐 4번이요. 예. TBS도 고소고발을 꽤 당했어요. 그분한테. 아, TBS를 고발해요? 뭐라고? TBS에 뭐 등등등 뭐 명예훼손이다. 본인들과 관련된 보도와 관련해서 왜 내가 안 한 것도 했다고 했냐. 내지는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건 뭐 문제가 된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고소고발을 막 해요. 방심위에다가 신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사법 적극주의, 고소고발 적극주의, 고소고발 행동주의지 심지어. 예, 예. 그래요? 예. 야, 근데 진짜 별별 게 다 있네요. 참, 좋아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다원주의로 가는 거니까 좋다고 해야 할지, 나라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문제라고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어제 나는 이 기사가, 이 보도 제목이 참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참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술도 안 마시고 대기 중이다? 기억나십니까? 네. 어제 자, 아니 대체 무슨 술독에 빠져 사는 사람도 아니고 술 안 마시고 대기 중이다라는 말이 도대체 왜 나오나. 내가 솔직히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기사를 자세히 봤잖아요. 윤 대통령 출근 관련된 얘기였었는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하면서 이제 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 대통령이 술도 안 마시고 대기하고 그 회의를 하려고 했다. 뭐 요 얘기였더라고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보장 인사회를 열 때, 뭐 그렇게 했다. 또 머리도 못 만지고 출근을, 머리 막 이상하게, 날려서 머리 보세요. 머리도 못 만지고 출근 서두른 대통령. 북도발 95분 만에 NSC 주재. 머리도 못 만졌는데 무슨 95분 만에 NSC를 주재.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올림머리 하느라고 1시간 반 걸렸었죠, 그때 당시에. 95분이면은 거의 1시간 반, 2시간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차원 아니에요? 뭐 사실 이게 갑자기 쏴서 뛰어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 급하게.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알고 예상하고 좀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머리를 못 만지고 95분 걸려서 뛰어갈 만한 상황은 오히려 더 이상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용화대에서 했으면.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했다는 게 그 전날 김태호 안보실장이나 김태호 차장이나 그 김성한 안보실장이 청와대에 있는 분들한테 자 저녁 회식은 좋은데 알코올은 먹지 말라라고 그 전날 이미 그럼 얘기를 했어요. 전날 이미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 전날 이미 행세가.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ICBM 중거리, 단거리 세 가지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사전에 시간이 문제지 어쨌든 언제든 쏠 수 있다라는 게 다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날부터 술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근데 뭐 95분 만에 NSC를 열었다. 저는 뭐 95분은 저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열었다라고 자랑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발사하고 나면은 정보 수집하고 그 정보 수집을 정리해서 회의를 열기까지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예고된 건데 언론에서 첫 번째는 언론의 보도 태도. 이게 머리 못 만지고 출근 서두른 게 이게 뉴스예요? 이거 국민이 알아야 됩니까? 아니 뭐 여자분들도 저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머리 손질이 뭐가 중에 옛날에 헌법재판소의 그 이정미. 머리 롤 말고 바쁘게 나왔던 게 한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이건 이미 예고된 것에 95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자랑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네. 2시간 넘게 걸렸다. 근데 우리는 95분 만에 했다. 머리도 못 만지고 바삐했다. 이거는 뭐냐면 왜 이 오바를 하느냐. 지난번 발사 때 NSC를 안 했잖아요. 했다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만회해 보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유치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는 네네. 겉으로 드러난 유치한 대응이고 네. 내용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 그래서 네, 결론이 뭐였느냐는 그래서 거예요. 60분 동안 어쨌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겠다. 뭐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뭐 나온 게 있어요? 뭐 규탄하는 얘기가 나왔다는. 규탄해라. 네, 규탄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63분 동안.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를 만졌다. 근데 전날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공식 석상이나 이런 데서 보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 뭐 안보에 위협을 주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네. 알코올을 먹지 말 게 아니라 전혀 회식도 하지 말고 저녁부터 대기를 하자. 대기해라 계속 그래야지. 회의를 하고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예, 준비를 했어야죠. 근데 앉아가지고 그거를 회식은 하는데 알코올은 먹지 마라 허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아침에 나와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당격 대응 어떻게 이거 뭐 이런 구체적인 대응이 나온 게 아니라 머리 못 만지고 나왔다. 그 다음에 강력 규탄했다. 좌시하지 않겠다. 하지만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 가 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사실 진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95분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느낌인데 이게 NSC가 이거를 보고받아가지고 어쨌든 제일 최상의 기관이니까 네. 정보 분석 같은 걸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만한 충분한 시간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가 좀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95분이라는 무조건 시간이 짧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정보 수집이 돼서 올라왔는지에 대한 것도 중요한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모여보고 봤다는 식의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직 정보 분석도 안 되는데 무슨 회의를 합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일보,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이 보도 내용을 무조건 이거를 미사일로 규정해서 발표하기로 한 이 국방부 방침이 문제다. 그 방침 때문에 네. 잘못 얘기했잖아요. 네. 지난번에 발사했을 때 난 저 이거 뭐 형용 무슨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미상의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최초 언론 공개할 때 우리 미상의 발사체 이전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재인 우리는 정부 때는. 미사일이라고 한단 말이야 하는데 미상의 탄도미사일이래. 왜 탄도미사일은 뭐고 미상은 뭐야?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네. 그래서 그래 그것도 이해를 해주자. 여기에 이제 뭐 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격력이라든지 뭘 탑재했는지 이런 거를 분석하지 못해서 미상이라고 하고 네. 탄도미사일은 맞다. 근데 그 다음 날 탄도미사일이 아니었어요. 방사포였어요. 방사포. 네. 방사포였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는 가이디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다이디드가 뭐예요? 예, 말하자면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해놓으면 목표물을 움직이면 궤도를 수정해서 네, 쫓아가서 쫓아가죠. 네. 쏘는 거예요. 맞추는 타격을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방사포는 그냥 뻥 쏘면은 정해진 궤도에 따라서 그 정해진 궤도에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미사일이나 고각 발사 미사일이나 이런 게 이제 남쪽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남쪽은 가깝기 때문에 우리 쪽을 위협하는 거는 방사포, 장사정포라고 얘기하는 포거든요. 그걸 쏜 거예요. 그랬는데 미상의 탄도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그럼 했거든. 오히려 이건 그냥 정치적으로 야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달라. 우리가 훨씬 더 잘해. 무슨 오보 잘못된 정보를 날리면서 뭘 잘해. 그러니까 안보와 정보에 있어서는 정말 이 정치적 선입견을 다 떼고 있는 그대로 팩트부터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네요. 레이더에 발사체가 잡혔고 모든 사람이 일단 그러니까 윤 정부의 모든 사람이 이걸 설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분석을 거치지 않은 첩보 수준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줘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도 그러니까요. 이번 정부에서는 무조건 북한에서 쏘기만 하면 국민들이 어떤 불안감을 갖든 말든 이걸 미사일로 발표하자고 합의를 받고 앞으로는 240mm 방사포를 쏴도 이걸 미사일로 발표하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 말이 안 되는. 그리고 당장 첫 대응부터 네. 오보를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놓고 결과적으로는 오보가 발생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버렸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언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 날 제가 뉴스를 보다가 뭐야 어제는 미상의 탄도미사일 이것도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데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방사포래. 근데 왜 이거 수정 안 해요?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될 문제야. 전혀 그쪽은 사과라는 거, 수정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일관되게 대통령은 신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잘못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김필상 변호사님. 네, 좀 그러니까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요. 네. 일단은 뭐 이게 대통령은 어쨌든 대통령과 NSC는 최종적 결정을 하고 최종적 판단을 하는 기관인데 네. 지금 아마 이제 뭐 다음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아니고 아침에 쏠 이제 그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다면 전날부터 연료주의빈이 뭐냐는 정보자산에서 뭐가 났으니까 이제 다음날 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이 관료들은 그러니까 이제 담당한 신문 담당관들이나 이 사람들은 정보 수집을 해서 이거 분석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어야 돼요. 근데 회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 어쨌든 그렇지, 뭐 회식을 했다는 거죠. 회식을 했다니까 술을 먹지 말라고 술을 했다니까. 먹거나 말거나 어쨌든 회식은 했다는 회식은 거죠. 했다는 얘기죠. 회식은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제대로 이걸 하는 순간 이걸 잘 정리를 해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정확히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90몇 분 만에 갔다? 머리 손질도 안 하고 뛰어갔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예를 들어 고각으로 높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대기권을 나갔다고 대기권을 탈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돌입하는 방식에 재돌입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위성이냐 아니냐도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확인하려면 정말 무기인지 아닌지 보려면 끝까지 추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추적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이 모여가지고 규탄 성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전체가 정말 안보를 위해서 모인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위해서 한 것인지 사실 의심할 수 없는 상황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보도 태도도 정말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출퇴근 시간으로 맨날 논란을 빚는 윤 대통령.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사이드카랑 이 삐까번쩍한 이 청색과 빨강색의 그 경찰차랑 뭐 별별 차들이 그냥 반포대교를 쭉 오는 거를 내가 봤어요. 수십 대가. 어? 아, 정말 내가 아침마다 이 꼴을 봐야 되는구나. 내가 그러면서 왔는데. 강남 주민이시군요. 반포대가 내가 맨날 다닌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더 웃긴 거는 두 번째. 출퇴근 시간이 맨날 바뀌기 때문에 언제 이거를 피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게 가장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정말 운빨이다, 그날에. 아침에 전 보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보도 태도도 문제지만 어쨌든, 자, 술 자제하고 기다린다. 이러한 식의 보도가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보도가 딱 나오면, 아, 저분은 맨날 술만 마시나 보다. 아, 저분은 술 자제라고 나왔으니까 술 먹지 마라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먹어도 된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머리가 좀 몽롱하고 맑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나? 이게 되게 중차대하다고 맨날 미사일 쏜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신뢰감이 팍 떨어지고 뭔가 되게 불안하고 국민으로서 좀 괴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그 노무현 대통령 부부가 다 좋아하신다면서요. 존경하고.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애주가의 애연가예요. 그렇죠. 담배도 많이 피셨어요. 예, 담배도 많이 피셨고 애주가였는데 본인이 옆에서 이제 이 얘기로는 5년간은 술을 안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상회담이나 만찬주 이런 것도 포도 주스나 포도 즙으로 대체하고 대통령은 24시간 언제든지 맑은 정신으로 국정을 책임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5년간 술을 안 드셨고 포도 즙으로 대체해서 건배주도 아, 대단하다. 이렇게 드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군통수는 24시간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5년간 술을 끊었다. 예. 네, 이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보도 방식이, 보도 형태나 아니면 대변인이 어제 말씀하셨던 거 내용들 보면서 지금 진짜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 불안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들은 사실 지금 누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좀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부끄러운 줄 몰라. 이 얘기는 평상시에 이제 이분들은 그 무리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과 그 측근 내에서 술 먹냐 안 먹냐가 술 안 먹었으니까 대단한 거야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머리 손질도 안 하고 뛰어왔으니까 대단한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기대 수준이 지금 이제 기대 수준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이 정도 레벨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국민들한테 오픈해도 아무 문제 없어. 이거는 국민한테 자랑할 만한 일이야라는 가치관이나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잘한다고 홍보하려다 지 무덤 파는 꼴이라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네요, 정말로. 근데 정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매일경제 지난번에 뭐 단독이다 했다, 오버했다 난리쳤던, 낮술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점심시간 상관하지 말고 술 먹고 소통해라. 기자들하고 만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자들도 그러면은 자기네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하니까 저 사람들 참 호탕한 사람들이네.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사도 좋게 써줘야지. 내가 이렇게 해석을 좋게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쓰는 걸까요? 이 기사를? 보통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는 상황이면은 보도자료를 그냥 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보도자료대로 받아서 보도를 하겠죠. 보도자료도 다 엉터리 방터리인 걸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또 이번엔 또 찐 강아지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다면서요. 뭐 애완견, 토리, 뭐 써니, 사진이 집무실에 떡하니 놓여져 있다는데 볼까요? 그러네요. 진짜 강아지 되게 예뻐하시네요. 아이고 예쁘네요 정말로. 예. 저 청와대 저 뭐예요? 봉황이에요? 뭐예요? 저 밑에 진짜 나보다 낫네요. 예. 퍼스트 도그. 그러네요. 예. 어때요? 뭐 사실 뭐 강아지 사랑하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저기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런 곳에 놓이는 그 대상들 뭐 사진이 됐다 아니면 뭐 모형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것들은 국정 방향이나 아니면 그런 뭐 이제 관심사 대부분의 관심사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일종의 표현이나 상징 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아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항상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주요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기 모형들을 전시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 메시지가 주어지는 곳인데 저기에 이제 그 토리라고 했던가요? 그런 강아지들 사진이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동물 사랑하는 거 좋죠. 그리고 뭐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해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 이게 이제 본인이 이미지 보완을 위한 거란 말이죠. 거칠고 네. 뭐 등등등 여기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강아지 사랑하고 하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사랑하고 좋아하시겠죠. 예. 네. 근데 저는 강아지 들고 이렇게 사진 찍고 할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식용개는 따로 있지 않나요? 바로 이 얘기예요. 그거예요. 나 그 얘기를 했어. 그래도.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 무서워하는 사람은 범죄자들밖에 없다. 검사들만 빼고 뭐 이렇게 특별히 자기 패밀리, 자기와 연관이 있는 사람, 자기와 친한 사람, 자기와 인연이 있는 사람, 자기가 기르는 개를 선택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식용개는 먹어도 되고 자기 반려견은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소중해. 저는 이런 이중잣대가 문제가 된다 항상. 네, 맞습니다. 달콤 커피 경위님께서 먹는 개는 따로 있다는 사람이 진정 강아지를 사랑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 그래도 그 생각이 딱 났었고요. YH 주인님 대통령 집무실에 참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강아지 사랑하시니까.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도 요즘에 아주 저는 이거는 강신업 변호사님이 곤란한 상황이 된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 주제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요즘에 그 김건희 씨 팬카페죠. 건희 사랑인가요? 이걸 희사무라고 보통 하는데요. 건사랑? 건희 사랑. 건사랑이 있고 건희 사랑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건사랑이라고 하는 게 있고 건희사랑이라는 게 있는데 이 건희사랑이라고 하는 이 팬카페가 강신학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거예요. 건사랑. 건희사랑. 건사랑 아니야? 아이, 건희사랑이라니까 여러 번 말해도 건희사랑의 운영자 김건희 씨 팬클럽에 이것도 왜 건사랑으로 돼 있어? 건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 건사랑이 있고 건희사랑이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강신학 변호사가 만든 건데 한번 보세요. 이 강신학 변호사가 자기가 만들었는데 이 카페를 만들게 된 이유, 비화를 설명해 줬어요. 한번 볼까요? 사실은 내가 김건희 팬클럽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김 여사의 요청이 있었다. 김 여사가 한참 공격받던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내게 김 여사를 케어해달라고 했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요청으로 당시에 팬클럽을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사진도 자기에게 독점적으로 계속 공급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진을 슬슬 흘리면서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데 일조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현재까지 흘러왔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변협에서 대변인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했습니다. 네, 같이 했습니다. 저렇게 눈치가 없으세요 원래? 네. 좀 눈치가 없는 편입니다. 너무 눈치 없는 거 아니야? 네. 무슨 좀- 팬클럽이나 사진이 누가 물론 기획사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럼요. 네. 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발성에 근거한 게 팬클럽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걸 자발성 좀 공작이라고 해도 뭐 정치적인 프로젝트라고 보면 공작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정치 프로젝트죠.
저게 무슨 자발적 팬클럽입니까? 자, 보세요. 이게 인터넷에 지금 여러 번 쳐보세요. 김건희 여사 팬카페 건희사랑이라고 딱 치면요. 만든 이유가 회장 전환 뒷이야기, 서울경제 나온 거는 강신합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만든 것이다. 김건희 팬카페, 건희사랑 회장, 김건희 여사 회장 요청으로 팬클럽 개설, 사전 받기도. 이게 다 이데일리도 나오고 서울경제도 나오고 계속 다 나온 얘기예요. 원더건이 띄운 김건희 팬카페, 건희사랑 뭐. 근데 궁금한 건 예. 강 변호사님 뭐 하고 싶어서 저거 하세요? 정치하고 싶어서 그러죠. 예, 그쵸? 저분은 계속 공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죠, 저분이. 예, 그럴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하면요. 예. 이제 좀 찾아보니까 저도 2021년 11월에 만들어진 걸로 지금 나오는데 그 정도에 만들어진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그 대선 주자의 저기 팬카페들, 팬덤들이 지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하죠.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트러블이 문제가 있었고요. 있었죠. 이미 뭐 잘 알려진 것처럼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될 때 뭐 정통들이나 뭐 이런 곳들이 사실 해서 경고나 이런 것 청관의 경고가 있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그 문재인 팬덤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아니었죠. 어쨌든 당시에 당시 국민의힘 현재 국민의힘 그 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뉴스도 많이 나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외곽에 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팬클럽 같은 경우에도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나 의혹들 또 공격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김건희 여사가 요청해서 이걸 만들어서 외곽 조직처럼 돌렸다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 행정에 따른 선거법 위반이 심각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건희사랑이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수사가 들어가야 될 사건 같아요, 제가 봐서. 이게 선거법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위반은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심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그래요? 예. 너무 자백을 막 하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흥분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잘했다. 김건희 여사랑 되게 특별한 관계다. 이걸 사실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가지고는 나는 4, 5년 전부터 김건희 여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었다. 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분하고 이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가 나를 특별히 생각해서 나에게 이런저런 소스도 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예, 너무 자랑을 하셨어. 예. 사진도 직접 찍 보통 이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개념을 역전시켜 주신 건데 우리나라 서울에 마포 이런 쪽에 되게 재밌는 그 산업이 하나 있어요. 네. 저 사진기 대여 사업, 렌탈, 장비 렌탈 사업을 하는데 왜냐하면 한국에 이제 그 K-팝 스타들을 보러 해외에서 일본, 미국도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중국 이런 데서 막 넘으면 카메라를 좋은 거를 다 들고 오기가 힘들잖아. 무겁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그걸 렌탈해줘요. 소위 대포 카메라들. 렌탈해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팬들이 스타의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팬에게 그 스타에게 선물을 하기도 하고 본인들 이렇게 게재를 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지. 근데 거꾸로 김건희 씨가 자기 사진을 팬카페에 제공을 해준다. 그렇죠, 그렇죠. 개념을 역전시킨 거죠.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서울경제에 나온 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게 되면 건희사랑 회장을 맡고 있는 강신엽 변호사는 24일 여성조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김 여사를 만났다고 전하면서 알고 지낸 지 4, 5년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근데 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는 또 나경원 의원도 또 사실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강 변호사는 나는 변호사고 김 여사는 당시 검찰총장의 아내였기 때문에 단체 활동을 같이 했는데 김 여사는 예술감독으로서 재능 기부와 금전적 지원을 했다. 김 여사에게서 직접 나는 사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건희사랑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나에게만 사진을 줬다. 왜냐하면 나는 지인이면서 공인이기 때문이다. 김 여사는 사진을 줄 때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런 말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알아서 내가 한다. 나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을 김 여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건희사랑을 만든 이유는 개인적인 친분에 김 여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고 부당하게 공격받는 김 여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용히 밖에서 팬클럽을 만들어 도운 것이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 팬덤이 막 늘어나고 있고 김 여사를
인기가 뭐 치솟아 오르고 있고 막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진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팬카페 만들어 달라는 그런 암묵적인 요청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의도적으로 조작적으로 만들어진 거였다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졌고 지금 본인도 기획적이었다는 거잖아. 예, 본인도 정권 교체를 위한 거라면 선거 목적으로 그건 선거 만들었다는 목적이라는 게 거를 뻔하잖아요. 예, 그건 사실 이거 선거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않을 목적이잖아요. 그래요. 이건 뭐 어떻게 저도 그 되는 인터뷰 거예요? 때문에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자백. 지금 자백? 공직선거법 위반을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근데 이게 팬클럽 내에서 저기 뭐 지금 김건희 씨하고 상관없이 진행된 거면 그 팬클럽 자체의 문제일 뿐이지만 김건희 씨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고 김건희 씨 요청에 따라 만들어졌으면 윤석열 대통령도 알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러겠죠.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거를 어떻게 지금 대응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수사해야 될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 이번에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살골 넣는 사람 2명 있어요. 강용석. 그렇잖아요. 강용석 후보 전화 같은 받았다. 경우도 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라서 전화 받았는데 왜 김은혜를 공격하냐, 김동연을 공격해야지라고 했어. 라면서 자살골 하나 먹고 지금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두 번째 지금 강신학 변호사예요. 강신학 변호사 지난번에 공천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가지고 하고 있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를 동아줄을 잡아가지고 지금 팬카페 운영하면서 갑자기 또 막 떴어요. 이번에 이제 대통령 부인 되면서 그래서 또 너무 흥분했어요. 막 인터뷰도 쇄도하고. 그러다가 또 이번에 또 자책골 지금 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또 될 수가 있군요. 모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여기 너무 자백을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라는 내가 거를 특별히 스스로 몇 끄집어서 읽어줬잖아. 난 선거에 영향을 모르는데도. 미칠 목적 변호사 셋이 앉아 있으니까 생각하는 게 비슷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 또는 낙선 또는 당선을 목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 목적범이라서 목적을 딱 입증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근데 자백을 본인이 딱 해버렸어. 인터뷰로. 자백을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보고 이제 저희 요즘 신세대인 저희 딸이 하는 얘기가 있고요. 평가하는 게 있고 저희 이제는 돌아가신 이제 옛날 할머님, 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요즘은 이런 분들을 관종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은 하고잡이라고 불렀습니다. 하고잡이 뭐예요? 뭐든지 하고 싶어서 나서는 사람을 하고제비라고 불렀어요. 하고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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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뒤에 비례 공천 받으시려고 노력 중이신 거예요. 나름. 제 생각에는. 아, 그렇죠. 나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자, 김건희 여사 안경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팬이 선물한 안경을 쓰고 업무를 보는 모습으로 큰 화제가 됐던 사진이 있습니다. 저 그 유명한 노란 휴지도 있죠. 뭐 7만 원이네 아니네. 황교익 씨하고 지금 서로 뭐 왔다 갔다 할 내용 얘기하고 있는. 저거 되게 비싼 휴지라면서요. 어쨌든 간에 7만 원은 싼 것도 아니겠지만. 있대요. 같은 싼 것도 색깔에. 있고요. 자. 네. 김 여사가 직접 팬클럽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언론이 어떤 걸 보도할지 잘 알고 저분은 특히 기획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잖아요. 의도가 충분하죠. 자, 그런데 저 안경 사진도 김건희 여사가 이거 내가 줄 테니까 이거를 좀 슬쩍 자연스럽게 보도해달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보낸 겁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밝혔던 그 강아지 쓰다듬는 그 프로필 촬영 현장 사진 있잖아요. 경호견, 그때 우리가 경호견을 쓰다듬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때 강변이었나요? 경호견에다가. 예, 경호견 바로 강변 아니고요. 그냥 네, 어디였나요? 집 앞에 집 앞이었나요? 실내예요, 실내. 실내요? 실내였고, 그러니까 네. 집 안은 아닌 것 같고, 무슨 복도 정도인 걸로 보여졌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얘기됐던 게 경호견 일단 쓰다듬으면 안 된다라는 네, 것도 있는데, 네, 두 네. 번째는 누가 찍은 사진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맨날 그랬어요. 도대체 네. 저런 사진은 누가 찍냐? 누가 찍었냐. 근접 촬영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냥 독자 제공 이런 식으로 처리를 그래. 했는데. 자기네는 모른다 그랬잖아, 특히. 예, 사실상 그때도 이제 추정컨대 이거 이 김건희 씨 스스로 촬영했거나 또는 아주 근접해 있는 사람이 촬영하지 않고는 이런 동선이나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비밀인데 그렇지. 이게 어떻게 누가 찍었냐 했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본인들은 모른다 그랬는데 예, 다 자체 제공이야. 알고 봤더니 자체 제공이었다. 예. 그거를 누가 고백했다? 우리 건희사랑 강신엽 변호사가 하고제비 지금 강 선생께서. 자백하고 있다. 역시 김 여사가 자신에게 보내준 것이다. 예. 강신엽 변호사님 왜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모르죠. 뭐 그걸 우리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내신의 의사니까. 이 말이 재밌어요. 나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마움이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신장식 변호사 그리고 김필선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하고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갑론을박이 계속되는데 뭐 어떤 곳에서는 이거 조작이다, 아니다, 뭐 맞다 이런 맞습니까? 속으로 생각하시고요. 조작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그 선거에 도움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선거에 도움이 안 돼요. 말하자면 지는 선거의 대표적인 그 징후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물론 분석을 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겠지만 실은 현재 판세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상징으로 하나의 그런 것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인천 계양으로는 질 리가 없다, 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 나온 거는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맞고 이게 틀리고의 접전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고 조용히 처리해야 될 문제지 원래 우리가 이기는데 쟤들이 조작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그런 하는 얘기 할 것은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쫄았다는 것으로 보여요. 자칫하면 화낸다, 쫄았고 화낸다 이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한두 번 공식적으로 대응하고 공식적으로 팩트 체크해서 그냥 가면 되는 것이지 이거는 선거 전술이 아니에요. 선거 전술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니까 우리가 더 겸손하게 또 더 열심히 선거운동을 합시다라는 쪽으로 가야지 화내는 건 선거 전술이 아니에요. 니네 조작했지 하고 화내면 뭐예요? 그게 표 됩니까? 표 안 돼요.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너무 실망할까봐 그렇게 실망하지 말라는 뜻으로 한 거 아니에요? 좀 아니 뭐 좋게 그럴 수 얘기해봐요. 있는데 아니 저는 이거는 냉정하게 선거를 제가 하루 이틀 치른 사람이 아니기 많이 때문에 하는 떨어져 얘기예요. 봤으니까 아는구나. 그럼요. 선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거 이상하다 네, 하면 네. 정확하게 딱 분석해서 딱 칼로 정확하게 날 세워서 한번 딱 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 돼? 화내는 시간에 밭을 갈라니까. 화내는 시간에 밭을 가세요. 그래야 이겨요 선거는. 그렇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기 사실 여론 저기 선거 판세에서 여론 선거 판세에서 이제 불리한지 아닌지를 딱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문제 삼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불리하다 얘기 네, 스스로 불리하다는 자각하는 얘기예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 실제로 여론조사가 뭐 어떻게 차이가 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여론조사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 계양을에서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네네. 그래서 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열심히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라면 네. 여론조사를 공격할 시간에 말씀하신 자기 것처럼 할 일을 해라.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 와중에 박지원 비대위원장 논란이 계속되는데 저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한 말 중에 또 이 말이 조금 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노무현 정신이 잊었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을 하네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노무현 정신이 저렇게 뭘 노무현 정신하고 뭐하고 이거하고 뭐가 맞나요? 나는 최근에 노무현 네. 이제 그게 추모제도 있고 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한데 뭐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한 건지 그러니까 잘 전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연결이 안 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할 만한 상황인지 위치인지 이런 것들 조금 저는 좀 그래요. 예. 뭐 어떤 의미에서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뭐 지금 박지원 위원장이 처음에 비대위원장 됐을 때부터 좀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 네. 뭐 이게 점점 커지면서 선거 직전에 민주당한테는 사실 큰 부담이 지금 되고 있어서 부담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해결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제 한 서너 가지 이거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괜찮아요. 그렇다고 시간 또 많아요. 랩을 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는 발언에서 저는 뭐 586 용퇴해야 된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할 만큼 하셨고요. 20대 30대부터 해서 이만큼 하셨는데 주류 세력이죠. 주류 세력의 교체도 필요한데 이거는 뭐 전쟁은 항상 천시지시 인시를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이 그 타이밍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을 정의라고 하는 쪽에 딱 두면 나머지는 전부 다 불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선민의식, 내가 다 옳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정치라는 게요,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 말고는 다 틀려 이런 게 아니에요. 정치는 유시민 장관이 전에 했던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짐승의 비천함을 견디면서 야수의 탐욕과 싸워서 성인의 도를 이루는 게 정치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줘. 너무 예. 멋있다. 예. 짐승의 비천함을 견디면서 야수의 탐욕과 싸워서 성인의 도를 이루는 것. 이게 정치입니다. 그래요. DJ는 선비의 문제의식과 네. 상인의 방법론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만 옳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다 뒤집어 엎어야 되고,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죠. 그렇게 정치라는 사업은, 또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신이 비천함을 견뎌가면서도 네. 그 야수의 탐욕과 싸워서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마치 한순간에 확 뭔가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과도한 기대입니다. 그럼 혁명을 해야죠.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옳은가. 지금 보세요. 제 송영길 후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자, 네. 이번에 중도 공략이 전략입니까? 지지자 결집이 지지 전략입니까? 결집이죠. 네. 지지자 결집입니다. 투표하면 이깁니다. 네.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네. 메시지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중도 결집이냐 지지자 결집이냐 이거 잘 결정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윤호중 위원장도 탁자 치고 나갈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본인도 책임을 져야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네. 거고요. 이럴 때 네. 보세요. 제가 이준석에 매우 비판적이지만, 이준석이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말하자면 어제 그 윤종원 기주실장 관련해서 네, 네, 네. 한덕수 쪽하고 당 쪽에서 부딪혔어요. 근데 별 갈등 아닙니다 하고 뭉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러면 필요해요.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누군가는 이거 뭐 민주주의 정당에서 의견 대립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박지원 위원장이 중도와 여성표를 담당하고 우리가 지지자표를 담당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기자는 겁니다. 그렇죠. 라고 이 사태를 수습하고 뭉치고 갈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사람이 윤호중, 박홍근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중간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이 없어요.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전부 다 각자의 신념. 누구는 저는 끝까지 박지원 옆에 있겠습니다. 그러고 또 누구는 네가 뭔데 그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선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선거하는데 예. 그 리더십을 누군가 보여줘야죠. 더 중요한 건요. 지금 타이밍과 이 여론 흐름 보세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요. 많이 따라잡았어요. 지금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런 반면에 이 김동연 후보하고 김은혜 후보는 좀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타이밍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게 중요한데 이 타임의 흐름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네 분과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지지자들마저도 떠나가게 만들면 그거는 바보들이죠. 이럴 때는 나중으로 미루고 분란은 나중으로 미루고 현재 집중하는 게 가장 필요한 전략이잖아요. 특히 본인들이 선대위원장 자리에 있고 공동비대위원장 자리에 있다면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내 앞에서 서로 싸우고 책상 치고 이런 거 애하고 싸우고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정치는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또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뭔가 좀 불쾌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하하하 하고 넘어갈 그런 조금 이렇게 세련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처럼 약간 능구렁이처럼 그렇지. 너구리 같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너구리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너구리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그거 너구리로. 저는요. 너구리 맛있다니까요. 네. 지금 이제 박지원 위원장의 개인에 대한 공격,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어지는데 저는 이거 민주당 잘못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이런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박지원 위원장을 앉혔잖아요. 그 판단 자체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렇죠. 박지원 위원장 앉혔으면 일을 잘하게 해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정치적 경험이 전무하다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위험성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예, 거예요. 예상했던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맞춰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박지원 위원장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사실은 개인 인터뷰하고 직접 자기 얘기 자기가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게 옆에서 누가 예. 이렇게 해줬어야 되죠. 그때는 사실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렇죠. 586 응태론 나오니까 갑자기 확 올랐단 말이에요. 화났지. 이제 그 참고 있다가 사실은 화난 거야 이 아저씨들이. 근데 그 계기가 되게 보기 안 좋단 말이에요. 안 좋죠. 안 좋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와서 왜 내가 이런 말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2달 동안 박지원 위원장이 자기 인터뷰하고 자기 얘기하고 뭐 자기 하고 정치하고 다니면 안 되지. 하고 날 때 아무도 옆에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기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문제삼아서. 정치를 잘못 배워가고 있어요, 지금 박지원 위원장은. 그리고 지금 현재는 관종으로서의 행복감과 즐거움을 누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이 젊으시기 때문에 지금 교정할 수 있어요. 지금은 뭐가 중요한지
배워 나가야 될 때고 지금 입을 좀 다물 때예요. 그리고 큰 그림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할 때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금 볼 때예요. 일단은 자중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내일부터 벌써 사전선거운동, 아니 사전투표 기간이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박지원 위원장이 말한 지도부 교감 없이 요 앞에는 빼고 586 쇄신함 부분은 맞는 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거 끝나고 서로 간에 좀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재밌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10초 드릴까요? 한마디 하고 싶어요? 박지원 위원장이 나 되게 미워하겠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우리는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지선이 끝난 다음에 이시사마보를 한번 또 정리 샥 하고 그때 너구리 회식을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 의견 오늘 많이 소개 못 해드렸는데 다음에 많이 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정말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듭니다. 자, 내일은요,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랑 연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